장창창TV 신재호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흥행을 하고 있는 건국전쟁 영화가 100만 명 돌파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70만 명이 돌파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프란체스카, 그는 왜 호주댁이라고 불려졌는가?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정부의 국모 프란체스카 여사의 숨겨진 얘기를 함께 좀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프란체스카 도나, 대한민국의 영부인, 1대, 2대, 3대에 걸친 영부인이시겠죠. 대통령 이승만의 영부인이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이금순, 이부란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승만 박사께서 직접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니까요. 별명이 호주댁, 파란 눈의 외국인, 호주댁이죠. 1960년 출생, 1992년 사망, 91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거죠. 가족관계를 좀 우리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는 프란체스카를 만나기 이전에 본처가 계시죠. 박승선, 16세에 동갑내기로 그 당시에 결혼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박씨 부인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서 실제 친아들이 봉수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또 아픈 가족사가 있네요. 그래서 본처하고의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일단 프란체스카를 만나게 되는 이런 러브스토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프란체스카 여사는 어떤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배우자가 있었지요. 물론 프란체스카도 이혼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없는데 그 당시 배우자는 독일의 자동차 선수 헬무트 베링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배우자였다고 그래요. 결혼 생활은 길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됐다. 또 두 사람 사이에는 양아들을 두게 되는 거죠. 원래 양자는 3명을 뒀는데 첫 번째가 운수, 물론 거기는 파양 관계로 들어갔고요. 둘째가 강석,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기붕의 아들, 집안 이기붕 집안의 자살 소동으로 또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인수, 이분은 이제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했고 최근에 돌아가신 경력이죠. 어쨌든 프란체스카 도나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의 두 번째 부인으로 한국명 이름은 이금순 이불안이었다. 이승만과 결혼 전은 두 분 다 이혼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1931년 빈 회의에 참석자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이승만을 만나서 그와 재혼을 하게 된다. 이제 여기에는 제가 설명해 드린 본처의 호적 관계가 그 당시에는 호적법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중혼의 문제를 안는 상태에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배우자로서. 1960년 이승만의 사임 이후 함께 하와이에 가서 생활하다가 이승만 사후에는 본인의 모국인 오스트리아에 있다가 1970년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로 귀국하게 되죠. 오스트리아 출신 기화인으로 대한민국 첫 번째
국모이자 배우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란체스카 여사를 제대로 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대 영부인 중에 장수를 기록하셨죠. 물론 이효 여사 향년 96세를 일기로 서거하면서 최장수 자리는 내주었습니다마는 일단 91세의 나이로 장수를 누리는 프란체스카 도나입니다. 여사의 생애의 초반은 어떠했는가? 어린 시절의 프란체스카. 190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천주교 가문의 오스트리아 사업가의 셋째 딸로 태어납니다. 아들이 없었던 여사의 부친은 영리한 막내딸이 가업에 있기를 원했고 또 부친의 뜻에 따라 영국으로 영어 공부를 위한 유학을 떠나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1920년 독일의 자동차 경주 선수 헬무트 베른과 결혼하였으나 그 결혼 생활은 채 3년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극적인 이승만과의 결혼. 1934년 제네바에서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 이승만을 처음 만나게 되고 프란체스카의 어머니의 반대에도 재혼을 강행하여 같은 해 10월 미국 뉴욕의 클레어몬트 호텔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의 나이 차이가 약 26세. 나이 차이 때문에 아마 프란체스카 엄마도 반대했던 재혼에 대한 반대의 의사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미모와 세련된 매너, 뛰어난 외국어 실력 등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결혼 직후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그는 호주댁이라고 불려졌는데 이는 이승만과 프란체스카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인 교포들과 독립운동가들이 그를 여사라 부르지 않고 호주댁이라고 부른 데서 비롯된 호칭이랍니다. 참고로 호주댁은 그 출신 국가인 오스트리아가 이름이 유사한 나라인 아마 오스트리아를 와전돼서 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또 어떤 서양이라는 표현보다는 오세아니아주 아시아권의 어떤 동일권에 호주를 더 동질감이 앞선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이 중립국 오스트리아가 프란체스카의 국적이라는 사실을 많이들 모르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승만 대통령도 재혼이었기에 국모의 어떤 위상의 정체성을 갖는데 국민들의 정서도 또 좀 반영되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1945년 10월 드디어 이승만과 함께 귀국을 하게 됩니다. 도남장과 이화장에서 거주하다가 이승만은 1948년 국회의장에, 또 그해 8월 대통령에 선출되고 프란체스카는 이승만을 따라 경무대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이승만을 따라 회의에 참관하고 이후 남편 이승만이 재헌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에 당선되고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자 대통령 배우자 자격으로 드디어 이화장에서 경무대에 입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경무대 입주 직후 남편 이승만을 만나는 방문객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면서 보좌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으로 있기도 합니다.
제1공화국 시절 남편 이승만은 임영신과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돌자 프란체스카는 과감히 그 일을 이유 없이 해고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승만의 비서인 이기붕의 부인 박마리아와 윤치영의 부인 이은혜가 프란체스카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며 평소에 싹싹한 박마리아를 편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박마리아와 그녀의 남편 이기붕이 이승만의 최측근으로 발탁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박마리아는 그녀의 총애를 자신 남편 이기붕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영신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가 청혼을 제의했지만 나이차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고, 또 그런 관계에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런 소문에 많이 회자되기도 하였다. 그걸 프란체스카가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3개 국어를 할 줄 알고 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그녀는 이승만의 타이피스트요 비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방문객과 접대 문제에도 일일이 개입하면서 그 당시 보좌관들과도 조그만 마찰을 빚기도 했다. 1955년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여기는 임영신 재단 설립 이사장이 있는 학교죠. 중앙대학교는. 거기서 프란체스카가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프란체스카의 생애 후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하와이에서 세 번째 양자 이인수 박사를 맞아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쇠약해진 이승만을 대신해 여러 정책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게 되자 하와이로 휴양차 출국하자 함께 하와이로 떠납니다. 거주지를 정하지 못해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니던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는 하와이 한국인 교포단체 도움으로 빌라에 머무르다가 이승만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하와이의 한 요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드디어 1965년 7월 19일 이승만이 서거하고 그 뒤로도 하와이에서 거주하다가 외무부 장관이 발급한 특별한 여권을 소집하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갑니다. 이후 친정 집을 전전하다가 1970년 5월 16일 대한민국 정부의 배려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후 청와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기밀로 초대되어 이후 양자 이인수 내외와 이화정에서 함께 살면서 만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남편 이승만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1992년) 서울특별시 이화장에서 향년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며느리 조혜자 여사에게 남긴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님은 유언으로 3가지를 부탁했어요. 틀니를 끼워주고 태극기로 나를 덮어달라. 그리고 성경책을 무덤에 꼭 넣어달라. 서울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연결식을 마친 뒤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남편 이승만의 묘소 옆에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사후에 프란체스카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냉정하고 상당히 인색한 편이었다. 그 당시 출입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북협상 좌우합종을 주장하다가 전향하여 이승만을 찾아온 안재홍은 무시당하고 냉소적으로 대했다.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푸대접을 받고 가시는 거 보고 조선 사람으로서 분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런 증언의 내용도 있고, 특히 윤치영과 임영신 박사는 이승만 박사님이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한국 여성과 사신다면 참 좋았을 걸, 이구동성으로 한탄조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였다. 반면 1947년 이화장 뒷집에 살았던 인연으로 이승만 대통령 일가와 14년간 생활했던 방재옥 씨는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매우 자상하신 분, 그리고 아주 알뜰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네, 여러분, 이승만의 최근의 재조명과 함께 대한민국 제1호 국모 프란체스카에 대한 궁금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